경매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권리 분석이죠. 실수 하나 때문에 누구는 몇백, 몇천을 잃고 누구는 그 반대로 돈을 벌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경매인데 돈을 쉽게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경매 물건 권리 분석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죠. 보통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볼 때 위치나 평수, 가격, 또 점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정보들을 꼼꼼하게 보는데 의외로 이걸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로 살 때보다 리스크가 분명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든 작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경매는 리스크를 줄이는 싸움이에요. 경매 낙찰가율을 보니까 시세하고 별 차이가 없네. 저금액으로 살 거면 굳이 왜 경매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낙찰되는 경우도 보게 되지만 반대로 싸게 낙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권리 분석을 할 때 이거 하나만 확인해도 남들이 입찰 안 하는 물건을 경쟁 없이 싸게 낙찰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최근 낙찰 받으신 분이 이거 하나 확인해서 경쟁 없이 얼마나 싸게 낙찰 받았는지 살펴볼게요. 3월 5일 낙찰된 충남 서산에 있는 아파트인데 1억 6천에 낙찰이 됐고 단 두 분이 입찰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번씩 입찰이 되면 입찰자가 꽤 많이 들어오는데 두 분밖에 안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왜 입찰을 했을까요? 권리 내역을 보면 이 경매 신청자가 임차인이면서 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는 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아서이고 누가 낙찰을 받아서 대금 납부를 하면 배당을 받겠다는 의미겠죠.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말소 기준 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저당권, 그리고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당 요구를 했거나 경매 신청자일 경우에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5가지인데 이런 용어가 낯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매 용어에 대한 설명은 제 채널에서 영상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놓을게요. 어쨌든 말소 기준 권리 중 하나가 전세권 설정 등기인데 배당 요구 또는 경매 신청한 경우죠.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건 알겠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 따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신청했다는 자체가 돈을 받겠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입찰을 포기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낙찰금으로 보증금을 다 받아간다면 낙찰자는 추가로 인수할 게 없죠. 이런 물건은 명도도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배당 기일에 법원에 가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협조를 잘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되는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낙찰금으로 보증금을 일부만 받는다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겠죠. 이 경매 물건인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보증금을 다 못 받아도 인수도 안 되고 소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입이 돼 있다? 그러면 전세권은 없어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면 그 임차인의 권리로 만약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 그러면 낙찰자는 그 보증금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무기가 두 개인 셈이고 하나를 썼어도 하나가 남는 상황이니까 이런 물건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물론 다 배당을 받는다면 권리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건과 동일하게 대출도 진행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다시 물건으로 돌아와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경매 신청자분이 선순위 전세권자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낙찰 후에 전세권 포함해서 모든 권리사항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지만 전입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다 못 받는다면 낙찰자는 추가로 미배당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 2억 5천 이상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세권자가 다 배당을 받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건 입찰을 할 때 시세가 2억 5천 이상이 돼야 입찰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보증금 2억 5천을 주고 낙찰을 받아도 시세가 그 이상이라면 수익을 만들 수 있으니까 현재 매매 시세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 물건 최근 실거래는 2억 3천에서 2억 4천 정도이고 호가도 2억 5천에서 2억 6천까지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2억 5천만 원 이상 써서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겠죠. 이런저런 기타 비용도 들어가면 경매로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거니까 유찰이 계속된 거예요. 차라리 일반 매물로 접근해서 급매로 사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를 보면 이분이 전세 계약했을 당시 2억 초중반 거래도 있었으니까 전세가가 한참 올라갈 때 들어온 걸로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분은 어차피 2억 5천을 인수해야 되는데 왜 입찰을 하고 1억 6천에 받았을까? 1억 6천으로 낙찰을 받아도 나머지 9천만 원은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건 세대 열람 내역서에 이유가 있습니다. 경매 처음 시작할 때는 전입세대 열람을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이걸 귀찮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보면 23년 3월 30일에 조사가 됐죠. 그 시점으로는 소유자 이외에 전입된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개월 뒤 23년 8월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보면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5개월 안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입을 뺀 거죠. 그렇다면 전세권자이자 경매 시청하신 분은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무기가 두 개였지만 임차권이라는 무기가 없어진 거니까 전세권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게 된 거니까 보증금을 다 못 받더라도 낙찰자는 추가로 인수할 게 없게 된 거죠. 거기다가 강제경매도 아니고 임의경매니까요.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라는 요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꼭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점유자가 잘 모르고 전입을 빼는 경우도 있고 제3자가 전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런 물건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낙찰자분은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고 대항력은 상실이 됐으니 얼마의 낙찰을 받든 추가 인수금액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찰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체크하신 게 현재 시세 대비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싸게 낙찰받은 이유예요. 좋은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겠죠? 그래서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합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는 경매나 급매 두 방법으로 더 싸게 매수해서 수익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경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쓸 수 있게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 이어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